안녕하세요. 인덕원 고등학교 과학동아리 아이디입니다. 저희가 다룰 주제는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입니다. 목차로는 첫째, 화석연료의 정의, 현재 사용 중인 화석연료는 무엇이 있는지, 화석연료의 한계와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대체 에너지의 종류와 각 에너지들의 정의,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현재 활용 중인 대체 에너지로는 무엇이 있는지와 사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직업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이 고생물의 유해가 지하에 매장되어 생성된 자원들의 통칭으로 화석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화석연료에는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먼저 석유는 주로 따뜻한 바다에 살았던 미생물의 잔해가 열과 압력을 받아 변화된 것이고, 석유는 천연에서 액체 상태로 산출되며 탄화수소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석유는 중동 지방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증기기관 및 자동차와 트럭 등의 내연기관에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증기기관 및 자동차와 트럭 등의 내연기관에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석탄은 수억 년 전 거대한 열대 밀림지대를 이뤘던 식물의 유해가 변형된 것으로 천연에서 고체 상태로 산출됩니다. 석탄은 전 세계 산출량의 1/3 이상이 고생대에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석탄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그리고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채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에 비해 매장량도 많고 비교적 넓은 지역들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석유에 비해 값이 싼 편이고 이로 인해 난방, 공업원료 및 동력자원 등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지만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는 유전이나 탄광 지역의 땅에서 분출되는 자연성 탄화수소 가스로 메탄가스나 에탄가스 등을 말합니다. 천연가스는 주로 유전 근처에서 석유와 함께 발견됩니다. 19세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석유와 함께 산출된 가스는 태워서 없앴지만 오늘날에는 발전, 난방, 산업용 및 내연기관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추출 자체가 환경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즉, 석탄의 채굴은 지하 및 지표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채굴되고 버려진 암석의 잔해 또는 환경을 해칩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소, 공장 등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머물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화석연료는 무한히 생산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 120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지열, 해양열, 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제품 제작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향상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국가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 기술은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원에서 얻은 전기를 수전의 기술을 이용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한 후 제조된 수소를 저장용기에 저장하여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로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수소를 전력에너지 저장 매체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와 전기분해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소 에너지의 장점은 물 또는 유기물질로부터 생산되므로 그 양이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친환경 연료로 봅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에너지의 저장과 수송이 가능한 화학적 매체입니다. 또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 연소시 극소량의 질소산화물을 제외하고는 공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우려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수소는 산업용의 기초 소재로부터 일반 연료, 수소자동차, 수소비행기, 연료전지 등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이용 가능합니다. 수소 에너지의 단점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대부분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생산 설비 증설이 필요하며 원유에서 추출되는 납사 등 탄소 성분이 담당해 오던 원료 부문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어지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판인 솔라 패널을 이용해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금속이 빛을 받으면 전자를 내놓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반도체로 만들어진 태양전지판이 빛을 받으면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해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변합니다. 이때 상태가 편한 전자는 반도체에 묵혀있지 않고 자유전자가 되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흐르게 만들어 전기를 생산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으로는 자연 그대로의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의 수명은 25에서 30년 정도로 길고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 환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이 설치되는 지역은 햇빛이 차단되어 나무와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란 식물, 미생물, 유기성, 폐자원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사탕수수, 옥수수 등을 이용해 에틸 알코올을 만들기도 하고 콩, 야자유, 유채종자 등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녹조류를 이용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녹조류는 일정한 환경 조건만 갖춰지면 몇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녹조류는 온실가스를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물질까지도 함께 제거해줍니다. 바이오 에너지의 장점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총량의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바이오매스 원료인 식물을 재배, 수확고 처리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변환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원료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대체 에너지의 사용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수소 자동차입니다. 수소 자동차라고 불리는 수소전지 연료 자동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합니다. 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얻어질 수 있고 산업 공정 중 나오는 수소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법인 부생수소 방법과 천연가스로부터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를 떼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장점으로는 전기 자동차보다 빠른 충전 속도에 더 긴 주행거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가스가 없고 부산물이 오로지 물뿐입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주택입니다.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화합물이나 무산물이 없고 유지관리가 매우 쉽습니다. 반면에 시간과 날씨에 따라 얻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불규칙하고 효율이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력발전을 이용한 공동주택용 마이크로 수력발전 시스템이다. 발전 용량이 100kW 미만으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상수도 공급관에 소형 터빈 발전기를 설치해 물의 나차에너지와 수압을 전기로 변환시키고 이를 부대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현재 롯데건설이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 수력 발전 시스템을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대체 에너지 관련 직업입니다. 첫 번째는 연료전지 시스템 연구원입니다. 하는 일로는 연료전지 발전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발전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전지전자 제품에서 분산 발전용, 건물용, 선박용까지 관련 기술의 적용을 위한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발전 유율이랑 요약 발전기에 투입하는 에너지에 대한 발전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새로운 청정연료 생산 방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기술을 발달시켜 도입하고 보편화하는 데 연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음식물 쓰레기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고분자 물질을 열분해시키는 방법으로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없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열분해 다음으로는 염분을 제거하는 탈염 공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 음식물 쓰레기는 탄소가 농축된 고열량의 친환경 숯덩어리로 가공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정 고형 재생연료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할 때보다 유기물질의 용출이 적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관 및 운반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에너지개발연구원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연구원은 태양열, 태양광 조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대체 에너지를 연구 개발합니다.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저감과 화석 연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청정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저공해 고효율의 대체 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을 수행합니다. 이 직업은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과 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물리학, 환경공학, 전자재료공학 등 대체 에너지 개발 관련 전공을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아리에서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여 만든 제작품을 시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인덕원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아이디였습니다.